얼굴 광대뼈와 관상의 연관성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 관상은 과학적인 근거보다는 오랜 관찰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학문입니다. 따라서 광대뼈와 성격 간의 연관성은 단순한 재미로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대뼈와 관상,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광대뼈는 얼굴의 중심을 잡아주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관상에서는 이 광대뼈의 생김새를 통해 사람의 성격이나 운세를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넓고 높은 광대뼈를 가진 사람은 일반적으로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리더십이 강하고 추진력이 있으며 어떤 일에든 열정적으로 임하는 편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강한 의지력을 지녔다고 여겨집니다. 납작한 광대뼈를 가진 사람은 일반적으로 섬세하고 감성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고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각진 광대뼈를 가진 사람은 일반적으로 강하고 솔직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정의감이 투철하며 리더십이 뛰어납니다. 왜 광대뼈를 보고 성격을 판단할까요? 광대뼈는 얼굴의 중심에 위치하여 전체적인 인상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광대뼈의 형태는 개인의 체질과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오랜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합니다. 문화적 배경은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얼굴 관상을 통해 사람을 판단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성격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형성되므로 광대뼈의 생김새만으로 성격을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관상은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므로 단순한 재미로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대뼈 외에도 눈, 코, 입 등 다양한 얼굴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광대뼈와 성격 간의 연관성은 과학적인 근거보다는 오랜 관찰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학문적인 해석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외모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환경을 결정짓는 광대뼈. 광대뼈는 주변 환경을 가리킨다. 관상학에서는 말하는 광대뼈는 실제적으로는 위턱뼈를 가리키는 말이다. 광대뼈를 볼 때 왼쪽 광대뼈는 동악, 오른쪽 광대뼈는 서악이라 하여 코를 표현하는 중악과 함께 판단하는 기준을 가진다. 아무리 코가 잘생겨서 재배궁이 좋다 하여도 동악과 서악이 받쳐주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고 말을 한다. 관상학에서 말하는 동악과 서악은 해부학 구조로 설명할 수 있는데 신기하게도 코를 받쳐주는 뼈가 위턱뼈로 동악과 서악이 위치해 있다. 이 위턱뼈는 광대뼈를 튀어나오게 만드는 뼈이고 실제로 코의 변화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위턱뼈이다. 그리하여 위턱뼈는 광대뼈에 영향을 주며 코의 높낮이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위턱뼈는 아주 독특한 자리에 위치해 있다. 위는 초년운을 보는 자리인 이마와 아래는 말년운을 보는 자리인 입 사이에 위치해 있어 중년운을 보고 그 사람 인생 전체에 걸친 재물을 보는 자리인 코를 중앙에 두고 좌우에 포진하고 있다. 이렇게 자리한 모습을 관상학적으로 풀어보면 부모궁이 있는 이마. 즉 부모에게 잘 보고 배워야 재물도 따르게 되고 중년을 잘 보내야 말년이 좋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코가 아무리 높다 한들 광대뼈가 발달해 있으면 코가 높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얼굴은 어디 한 곳이 좋다 하여 좋은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조화가 중요한데 이러한 조화는 비록 잘생긴 이목구비를 가지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조화로운 에너지의 폭발적 힘이 작용하여 그 사람의 인생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라 보면 된다. 이러한 조화로움은 오장육부의 조화로움과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관상은 어디 한 곳을 보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꼴이 중요한 것이라 하겠다. 이 꼴은 얼굴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몸의 꼴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흉곽과 상관 있는 위턱뼈는 특히 더 그렇다. 광대뼈가 튀어나왔다 해서 외과적 수술을 통해서 깎거나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귀가 자리 잡고 있는 관자뼈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이 광대뼈는 자체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고 관자뼈나 위턱뼈에 의해서 앞으로 튀어나오거나 옆으로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외과적 수술로 오히려 인생에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 광대뼈는 너무 튀어나와도 강해 보이고 너무 꺼지면 초라해 보이기도 하는 곳인데
이러한 광대뼈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위턱뼈의 주변 구조물들을 생각해야 한다. 코를 왕으로 보았을 때 왕을 보살피는 신하의 역할을 하는 뼈는 위턱뼈이다. 관상학에서는 코를 자기 자신으로 보기 때문에 코의 양옆에서 동학과 서학을 이루는 위턱뼈는 본인의 주변 환경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흉곽 안의 장기. 흉곽은 12쌍의 늑골과 1개의 흥골로 구성되는데 12쌍의 갈빗대와 흡골 사이에는 유리연골 결합에 의하여 서로 연결되어 숨을 쉴 때마다 움직이고 있다. 숨을 들이쉬게 되면 갈빗비와 갈빗뼈 사이가 벌어져 흉곽 안의 공간이 확장된다. 이때 폐를 싸고 있는 막이 늘어나면서 폐의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인체는 신선한 산소 공급을 통해 모든 조직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12개의 늑골 중 어느 한 부분이 벌어지지 않게 되면 우리 인체 표면의 특정 부분에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 얼굴이 뽀루지라든가 피부 표면에 나타나는 증상들은 모두 이러한 움직임이 1차적으로 제한되어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표식을 보고 그 사람의 기륭을 읽는 것은 관상학이라 할 수 있는데 결국 관상학은 오장육부의 움직임의 변화를 읽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장육부의 평소 관리가 자기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과연 사람들은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오장육부의 관리는 단순히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항로까지도 변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오장육부의 움직임은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여 판단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한순간의 판단이 그 사람의 인생을 흥하게도 만들며 망하게도 만들기 때문에 한순간의 판단은 신중해야 된다. 사업을 할 때도 어떤 사람도 그 일이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지. 잘못되는 것을 알면서 선택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선택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그 순간의 판단에서 오는데 그 판단을 지배하는 가장 큰 요인은 평소 생각하는 습관들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은 잘 살고 싶어 하고 성공하길 원한다. 하지만 누구나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대통령이 될 수 없듯이 각자의 쓰임을 알고 그 그릇 안에서 자기 가치를 아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본다. 어린아이의 갈비뼈는 거의 수평에 가깝게 이어지나 성인이 되어서는 거의 비스듬히 이어지므로 호흡 기능은 나이와 성별에 따라 달라진다. 여성은 흉곽의 전후면이 증가하여 상부 흉곽에서 최대 변화가 나타난다. 어린이들은 복부에 가장 최대 변화가 나타나고 남성은 상부와 하부 흉곽에서 복합 변화가 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흉추가 앞으로 구부러지는 것이 심해져 상부에 있는 늑골과 늑골이 서로 좁아져 폐 윗부분이 공기량이 감소하고 호흡이 하부 흉곽과 복부에서 일어나게 되어 나이가 들면 폐도 쪼그라지며 근막의 활주도 제한되게 된다. 폐의 움직임은 인체 전체의 근막 활주를 돕기 때문에 노화 방지를 위해서 가장 큰 효과는 폐의 활발한 운동이다. 나이가 먹어 폐는 쪼그라져 있는데 얼굴에 보톡스나 필러를 넣어 성형하면 폐가 흉곽 안에서 확장하지 못해 근막 제한이 오기 때문에 이러한 시술이나 보형물은 조직에 쉽게 적응되지 못해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얼굴을 만든다. 본래 심장이 붙어있는 흉골은 2개가 갈라져 발생하고 성장하면서 하나로 합쳐진다. 흉골의 모양은 내장기의 형태에 따라 융합된 후에 흉골 모양이 달라지는데 새가슴이나 오목가슴이 이때 결정지어진다. 또 융합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검상돌기가 갈라지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관상학에서 가슴 모양에 따라 욕심 많은 사람으로나 때로는 어리석어 빈천할 상으로 보는 것이 모두 오장육부에서 생겨난 것임을 알 수 있다. 흉골은 납작한 뼈로 연모서리에 갈비뼈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갈비폐임이 있다. 흉골은 흉골병, 흉골체, 검상돌기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 이 세 부분은 청소년기나 청년 때까지는 연골판으로 연결되어 있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차 뼈로 바뀐다. 그리하여 나이가 들면서 검상돌기가 커지거나 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숨을 쉴 때 늑골과 늑골 사이는 벌어지게 된다. 늑골과 늑골 사이가 흉골의 갈비 연골로 연결되면서 끼어 있기 때문에 늑골이 벌어지기 위하여 흉골은 앞으로 벌어지며 갈비 연골과 끼어 있는 부분도 틈새가 벌어진다.
이러한 운동들은 흉곽 안에 폐와 심장이 정상적인 움직임을 할 때 가능하다. 폐와 심장은 흉곽 안의 막과 연결되어 있고 서로 기량작용하는 움직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심장과 폐의 움직임이 균형. 이 맞지 않아도 늑골과 늑골은 잘 벌어지지 않게 된다. 또 어깨가 틀어지거나 등이 굽어도 늑골과 늑골은 제한을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체형의 변화는 오장육부에 영향을 주게 되고 오장육부는 체형의 변화와 함께 얼굴의 변화까지 가져오는 것이다. 광대뼈의 운명적 역할. 얼굴에서 높이 솟은 곳을 자연에 있는 산에 비유하여 관상학에서는 오악이라 부르는데 이마를 남악, 턱을 북악, 양쪽 광대뼈를 동서악, 코를 중악이라 한다. 중악인 코를 중심으로 서악과 동악의 조화와 북악과 남악의 조화로움이 서로 상응해야 가장 좋은 관상으로 여긴다. 특히 광대뼈를 가리키는 동서악은 코를 둘러싸고 받쳐주는 조화가 중요한데 실제로 중악인 코의 형태를 만드는 것은 해부학적으로 위턱뼈이기 때문이다. 오악은 부기보다는 그 사람이 귀한 상인가, 천한 상인가를 보는 것이며 이러한 상은 모두 마음으로부터 만들어지며 이러한 마음은 행동과 판단으로 결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귀한 상이든지 천한 상이든지 모두 자기 스스로 만든다는 것이다. 사람의 얼굴은 형이라 하여 얼굴형을 말할 때 계란형, 네모 형식으로 형태를 구분하기도 하고 또 오행으로 목형, 화형, 토형, 금형, 수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러한 오행으로 분류하는 형들은 모두 몸의 형태나 목소리까지도 연결시켜 형을 나누어 정하는데 몸체와 목소리까지도 같이 보는 이유는 몸의 형태가 얼굴형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목소리는 오장육부에 생긴 형태에 따라 얼굴에 있는 뼈에 부딪혀 울리는 소리가 목소리를 결정짓기 때문에 상을 볼 때 얼굴에 영향을 주는 구조물들을 모두 보고 판단해야 정확한 관상이라 할 수 있다. 관상학에서 광대뼈는 독립심, 추진력, 투지, 권력, 방어력을 나타낸다. 특히 패기와 용감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광대뼈가 크고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의지력이 강하고 이름을 떨친다고 본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는 광대뼈가 발달할 경우 팔자가 세다고 본다. 여성에게 팔자라고 표현할 때는 대부분 남편의 일이 잘 풀리지 않게 되어 아내가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게 될 때 흔히 쓰는 말이다. 현대에 와서는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 많기 때문에 옛날처럼 해석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남편과의 사이는 그리 원만하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광대뼈는 그 사람의 개인적 능력이며 패기이고 책임감이기 때문에 광대뼈가 발달하면 사회에 대한 적응력도 뛰어나고 경제관념이 좋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로 재산도 모을 수 있으며 꾸준히 노력하는 자수성가 타입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세계 오지 여행을 다니는 한비아 씨를 봐도 여성으로서 광대뼈가 유난히 발달한 것을 볼 수 있다. 광대뼈는 삶을 싸워나가는 힘 즉 생활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성들도 자기의 위상을 높이고 사회적으로도 이름을 떨칠 수 있는 것이다. 보통 패기를 표현할 때 가슴이 활짝 펴지고 당당한 모습을 연상하는데 관상학에서는 광대뼈의 형태에 따라 패기가 있나 없나를 본다. 마치 관상학은 인체의 해부학 구조를 모두 꿰뚫고 만든 것처럼 신기하게도 광대뼈는 12개, 늑골로 이루어진 흉곽이 반영되어 광대뼈에 나타난다. 흉곽을 이루는 몸통에 날개 역할을 하는 견갑골이 붙어 있어 견갑골이 틀어지면 광대뼈의 좌우 비대칭이 생긴다. 견갑골의 위치 변화에 따라 광대뼈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견갑골은 전거근이란 근육으로 흉곽에 매달려 있는 골로 되어 있어 견갑골을 표현할 때 날개죽지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광대뼈를 판단할 때는 견갑골을 보아야 되는 것이고 광대뼈를 개선하고 싶다면 날개죽지가 매달려 있는 흉곽을 개선시켜야 된다. 광대뼈는 코의 연수상 레벨에서 살집이 두툼하게 발달하고 둥글게 원만한 모양으로 코를 잘 받쳐주는 조화를 가졌을 때 가장 좋은 상으로 본다.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좋지 않다. 광대뼈는 정면으로 발달해야 좋은 상으로 보는데 너무나 앞으로 튀어나온 경우는 의지가 강하고 주관도 뚜렷하나 고집스러워 타인과 융화가 잘 되지 않으며 마음이 성급해서 화를 자주 내다 보니 하는 일에 번번이 장애가 생길 수 있다. 정면으로 광대뼈가 나오면 좋은 관상이라 하였으나 아무리 좋다 한들 넘치면 모자람만 못하니 항시 조화가 중요하다 하겠다.
광대배가 앞으로 돌출된 사람들은 대개 체중 중심이 후면으로 가 있는데, 이런 사람의 특징은 허리의 전만 커브가 심해져 앞으로 꺾이는 체형의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으로 광대뼈가 돌출된 사람은 몸의 중심인 허리와 골반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돌출된 광대뼈는 골반이 전방으로 넘어간 타입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복직근과 복횡근이 복부층에서 서로 십자 모양 형태를 이루면서 있기 때문에 복직근을 개선시키면 앞으로 튀어나온 광대뼈가 선이 원만해지면서 코와 조화를 이루게 되어 좋은 관상으로 바뀌게 된다. 광대뼈가 옆으로 튀어나온 사람은 성격이 불같이 급하고 고집이 아주 강하다. 자기 중심적 사고가 강하고 투쟁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옆으로 광대뼈가 벌어지는 사람들은 측면 라인의 관자뼈 제한이 심하여 골반이 벌어져 걷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는 타입이다. 또한 흉곽에 들어있는 간의 운동성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 특히 간과 위장의 회전성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옆으로 돌출되는 경향이 많다. 그리하여 광대뼈가 옆으로 벌어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코의 선도 비틀림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평편한 광대뼈를 가진 사람들은 낮은 만큼 재물복도 없다. 관골이 낮은 사람들은 시비거리가 많은데, 이러한 타입은 늑골과 늑골 사이가 잘 벌어지지 않는 타입으로 숨을 쉴 때 늑골이 충분히 벌어지게 되면 꺼진 광대뼈가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광대뼈는 평편한데 코만 높은 사람들은 뜸만 높고 실행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 괜찮은 것 같지만 인덕이 없으며 뒷말을 잘해 실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광대뼈가 약하고 코만 높기 때문에 이상이 높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자기 편한 대로 사는 사람이니 성공하기가 힘든 상이라 보겠다. 광대뼈의 좌우가 불균형을 이루면 단명할 상이며 책임감도 부족하고 협동심도 부족하여 성공하기가 어려운 상이다. 사실상을 바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요즘은 외과적 수술 방법으로 상을 바꾸게 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성형을 하면 인생이 달라지는가에 대한 논의도 많다. 사람의 얼굴은 시시각각 변한다. 곧 복되는 코로 성형했다 할지라도 인체는 세포 하나까지도 모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변한다. 그러나 성형을 하면 그 주체보다도 그 주변 구조들이 더 쉽게 변화를 일으킨다. 예를 들어 코의 산근이 꺼져 보형물을 집어넣어 세웠다면 눈과 머리 부분이 변하게 되어 상이 바뀌어 버린다. 사각턱을 만드는 교군에 보톡스를 맞았다면 교군의 활동을 줄여 사각턱은 개선시켰지만 아래턱과 눈빛이 변하여 원하지 않는 상으로 바뀌어 버린다. 이처럼 인체는 그물망처럼 서로 연결된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을 성형하면 반드시 다른 곳에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어 상이 바뀌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몸을 관리한다는 것은 어느 한 곳을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움직임을 살려 스스로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니 상을 바꾸고 싶다면 부지런히 몸을 관리하는 것이 상책이다. 인체는 보이지 않는 오장육부도 밖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경락과 경혈이라는 정보를 만들어 놓았듯이 얼굴의 상도 바꿀 수 있도록 몸의 정보가 있다. 이러한 몸의 정보를 이용하여 좋은 관상으로 바꾸고 싶지 않은가요?